3145 주식회사 지리산생수에 있는 우리 결산 4번 문제랑 우리 회계 정보 분석 5번 문제 연달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는 3145 회사 코드 들어와져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저처럼 화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체 메뉴 누르셔서 화면 열어놓으시고 시작.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 자, 첫 번째 문제는 수동 결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각 배점은 4점씩 주었네요. 자, 첫 번째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라고 하는 부분. 자, 자료 설명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 경과분. 그럼 여러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용한 차입금이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지급액 6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자,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동 결산은 우리 전표 입력 및 장부의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회계기간 종료일은 며칠이다? 12월 31일. 그러니까 무조건 일자는 12월 31일을 입력하셔라. 그리고 1번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수익과 비용은 이연이 있고 또는 예상 또는 발생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여기 미지급 60만 원은 무엇에 대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비용에 무엇에 해당이 된다? 예상 또는 발생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런 비용의 발생이면 또는 예상이면 우리 대변의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죠. 무슨 부분?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못 준 돈이라는 표현. 그러면 미지급 비용인 거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 60만 원을 말하는 거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차변엔 누가 들어야 된다? 이자, 비용이라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계산해서 나 60만 원 아직 못 준 게 있어. 그리고 장부에 회계 처리해서 올려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변과 대변 입력하시고 끝내면 되는 부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넣어주시고 구분란에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드란에 가셔서 이자 비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1번의 코드.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요. 6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 미지급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60만 원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 정말 단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현수님 물어보실 때 이게 순서적인 부분에 영향받는 게 제가 있어서 뭐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향 안 받겠죠. 근데 2번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 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에 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해달라? 1%의 대손 중단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인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왜 수동 결산을 거론했냐면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1번 문제처럼 제가 대손 중단금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시고 우리 여기 들어와서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중단금 분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래서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든 자동 결산으로 하든 우리는 모두 다 맞았음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중단금 설정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신다? 저는 설정액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자, 설정액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잔액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채권의 잔액은 어디 가서 확인하셔라?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채권 잔액 곱하기 지금 여기 써 있는 무슨 부분? 대손 추정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손 추정률 또는 예상률. 자, 그 부분을 무엇 해주시고 곱해주시고 여기에서 누굴 빼주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부분. 그래서 채권의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모두 다 어디서 확인한다? 합계잔액 시산표.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무엇 하시면 돼요? 열면 되겠죠? 자, 전체 메뉴 가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며칠 날짜 12월 31일. 자, 그러면 엔터 치시면 우리 회계기간 종료일로 검색이 되지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액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다. 그럼 외상매출 금액은 지금 4억 8,300 6만 5천 원인가요? 네, 6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저 지금 잘못 썼죠? 여기서 지금 현재 요구했던 건 받으러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으러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우리 받으러은 7,71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7,710만 원 곱하기 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 받으러움 아래쪽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받으러움 거죠. 자, 우리 금액 얼마 있다? 5만 원. 그러면 5만 원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수가 나오면 설정액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실 테니 계산기를 쓰시거나 또는 우리 어느 부분 우측 마우스에 있는 계산기를 쓰셔도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 받으러움의 잔액란을 클릭하시고 우측 마우스 누르시면 계산기가 있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제가 7,710만 원짜리에서 눌렀기 때문에 이 금액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부호 선택에서 이 기능 쓰시고자 하시면 곱하기 부호 선택하시고 1%면 0.01이죠. 네, 그러면 0.01을 넣는데 일단 불편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0.01을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 근데 이게 0.01을 넣었는데 여기 0.01이 찍히면 괜찮은데 여러분 여기 안 찍히면 소수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여기서는 소수점이 찍혔는데 아래쪽 결과값에 나는 소수점 이하짜리 금액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더라. 여기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세무사항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하실 때는 어떤 계산기 쓰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업무를 하실 때 이 계산기 쓰겠다라고 하시면 계산기를 교육 버전이 다 되니까 이렇게 눌러보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네, 그러시면 조금 더 능숙해지시겠죠? 자, 그럼 저희는 77만 1,000원이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잔액이 있었다? 5만 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5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얼마를 설정해야 된다? 72만 1,000원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액은 72만 1,000원을 이 자리에 전 저 쓸게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분개하실 땐 우리가 수동으로 결산하겠다. 그럼 차변에 대손 삼각비. 왜냐면 매출 채권이니까 여러분 대손 삼각비 72만 1,000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받으러 온 거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래서 받으러움이 110번이니까 코드 입력할 때 111번의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동 결산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 창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 놓을 거고요. 자,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자?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서 결산 자료 입력을 갑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원가 설정기 들어오는데 우리 도매업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럼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창은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시면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삼각비에 간다. 그럼 쭉 내려오셔서 5번 대손삼각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요 대손삼각 자리에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선수금인데 누구요? 받으러움에. 저는 지금 여기다 메모했지만 여기 72만 1,000원이 보이죠, 여러분? 그럼 그 금액 보시고 여기에 72만 1,000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메모를 하시든 근데 어차피 답안 채점하려면 메모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72만 1,000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무슨 키? 점표 추가 키.
그래서 전표 추가키를 눌러주시고 추가하겠냐고 물으면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끝나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전표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111번의 대손 중단금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산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 수동이 있는데 자동을 수동에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희는 자동은 계속 자동 쪽에 넣을게요.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8점짜리. 자, 지지선 생수의 입력 자료와 회계정보를 조회해서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아예 여러분 메뉴 이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고 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1월부터 3월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고 그중에 무슨 매입? 고정자산 매입. 그런데 세액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1기 예정과세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간 내내. 그럼 1월부터 3월이죠, 여러분. 1 치고 엔터, 3 치고 끝까지 엔터. 당연히 정기신고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정기신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여러분 자료 훼손을 막아버리려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마감으로 막아버려요. 네, 데이터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감을 해줬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누구이다? 고정자산 매입세. 누구로 산 거? 세금 계산서로 산 거. 그러면 매입세액이라는 자리에 가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 자리에 가시면 되죠. 그래서 매입세액에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치라고 하는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금액을 물어봤다, 세액을 물어봤다,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이다? 12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1, 2, 3, 4 중에 몇 번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번의 답이 있죠. 됐어요, 여러분? 다만 세금 계산서 수치가 아니고요. 누구로 물어보면 우리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 중에 우리 고정자산 매입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 14번 자리에 가셔서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고정자산을 확인해라. 그런데 스마트 A는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세무사랑은 해당 난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창이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마트 A는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3쪽이거든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은 없었네요. 일반 매입만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자,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했으니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우리는 곧바로 결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자, 3월 31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짜가 중요해요. 며칠 현재요? 3월 31일 현재. 그럼 기간은 반드시 3월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3월. 자, 그럼 3월로 들어오시면 우리 누가 보인다? 지금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고 단기상품 매입액이 있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다.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3월 31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었다라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얼마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런 우리 매출 총이익 계산하기 전에요. 매출 총이익은 원가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단기에 무엇한 거요? 매입한 거를 더해 주시고 단기 매입한 걸 더하시고 누구를 빼시면 된다. 기말 재고를 빼면 우리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은 7천만 원이 있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1억 684만 7천 원 있네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시켜 주시면 되죠. 7천만 원 더하기 우리 1억 684만 7천 원. 그리고 기말의 재고는 얼마이다? 2,500이라고 가정. 그럼 2,500만 원을 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네요. 그럼 저희는 매출 원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계산을 해야 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출 총이익 이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좀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액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7천만 원에 우리 얼마? 1억 684만 7천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우리 지금 현재 금액은 1억 7,684만 7천 원.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시면 되신다고요? 우리 마이너스 얼마? 2,500만 원을 빼자.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이런 매출 원가는 지금 정리가 됐네요. 얼마요? 우리 1억 5,184만 7천 원. 그래서 1억 5,184만 7천 원을 메모. 자, 매출액은 상품 매출 얼마가 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품 매출 금액은 우리 2억 3,220만 원이네요. 자, 요거 계산하시는 부분. 그럼 매출 총액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는 매출 총액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초기화를 좀 시키고 그리고 계산기를 다시 누를게요. 매출액 2억 3,220만 원에서 마이너스 1억 5,184만 7천 원을 뺐더니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얼마이다? 8,035만 3천 원 됐어요. 그럼 몇 번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8,035만 3천 원은 3번의 답이 있네요. 이렇게 정리. 이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3월 31일 현재 이렇게 줬지만 우리가 앞에 이론 문제 15문제 중에 여러분 무슨 문제 많이 나왔었나요? 우리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기초상품 재고액 계산하는 거,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하는 거, 매출 총액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계산 문제가 있었죠? 그거를 실기에서도 낸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일정한 시점을 주면 그 시점으로 조회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공식대로 정리하실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냥 찾으라는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232, 200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4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1억 7,684만 7천 원이라는 가정이었을 때가 이만큼의 매출 총이익이에요. 근데 이 금액에 1억 7,684만 7천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